그냥 기본적으로 그 화학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화학이 모든 것이다. 화학의 이 세상 모든 것이다 하는 메시지만 갖고 가시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농담 삼아서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리튬하고 철은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죠? 리튬은 어디 있죠? 그렇죠. 배터리 있죠. 철은 어디 있죠? 건물에도 있고, 사람 살아가려면 철 든 여자 하잖아요. 그렇죠? 철이 안 든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분자에 철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에서는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제 화학하고 화학이 나하고 멀지 않다. 화학은 다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궁금증이 있어서 자꾸 찾아보실 거라고 믿어요.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한 31년 동안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교수는 이제 별거 안 해요. 돈도 나오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명예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네이버에 저 관심이 있으시면 네이버에다가 여인형을 치면 저에 대한 프로필이 이렇게 떠. 이게 이때는 머리카락이 좀 더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네이버 지식백과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프리미엄 채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 조회수가 한 1,400만 이상 돼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한테 원고료는 받았지만 내가 100원씩만 받으면 나 부자 됐을 텐데 하고 농담 삼아서 그러는데 하여간 저는 이것도 괜찮게 좋은 게 책보다 좋은 게 사람들이 궁금하면 그 당시에 와서 검색해서 막 찾아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뿌렸다 그러면 염화칼슘 조회수가 막 올라가. 다시 찾아보느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 온라인도. 혹시 여기 웹 주소를 한번 써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문과대 학생을 위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화자를 하나도 안 들어본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청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지만, 제 자랑이에요. 1분 내에 다 수강 신청이 끝나는 광클이에요. 근데 450명을 정원을 뒀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나는 온라인 강의하면 뭐 1,000명이고 2,000명이 다 받아라 그랬는데, 한 학기에 한 번 그 특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교 강당이 제일 큰 게 450명에서 정원을 450명으로 하니까 애들이 막 딱 하면 1분 내에 다 없어져요. 1분 안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화학의 두려움 하나도 안 갖고 그냥 여기 그냥 화학 얘기 쭉 하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약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호르몬에서 여자는 왜 유방암이 걸리고 남자는 왜 대머리가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화학적으로 다 풀었는데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문과 학생들이 다 알아듣고 나중에 질문도 더 잘해요. 문해창작과 뭐 정치외교학과 이런 애들이 질문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화학으로 좀 끌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 K북 온라인 강의를 찍었어요. 한 해에 한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든지 제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니까 이제 은퇴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귀한 자료들을 내가 이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실제로 실험하면서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지금 아직 6년 안 됐는데 조회수가 61만이에요. 그래서 또 재미난 게 여기 네이버 전체 블로그 평균에 보면 상위 그룹 평균이 한 140초예요. 이게 초. 근데 제 거는 377초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학이 어려워서 이제
들어와서 보고서 계속 보는데 또 궁금한 애들은 또 블로그에다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또 제가 성의껏 답변해서 지금 답변 내용들도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저는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심지어 어떤 때는 북한도 가끔 와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오는 애들은 아마 이제 거기 가서 부모가 데리고 갔는데 이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1, 2학년들은 실험 내용이나 다 전 세계 다 똑같거든요. 화학은 국제 언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이해 안 되면 들어와서 실험 내용에 이런 실험 관련된 그 과정이 쭉 있고 그 과정 변화까지 다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까지 있으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든 길은 화학으로 통한다. 이게 이제 저긴데 그래서 화학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된다 그러면 삼중수소 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하고 멀어져서 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자 저기 철의 여인 대처 여사가 전공이 케미스트리예요.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는데 실제로 영국 화학회 거기 로얄 소사이어티의 어너러리 멤버이기도 해요. 대처 여사가. 근데 이게 2010년도니까 꽤 됐지만 이게 100만 파운드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물질 중에 화학 물질이 안 섞여 있는 거 갖고 오면 100만 파운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강연 가서 이 얘기를 하고서 화학물질 찾아오면 우리 집 강남에 있는데 우리 집 줄게. 그랬더니 막 줄 서가지고 교수님 이거 화학물질 아니죠? 이거 화학물질 아니죠?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 애들 보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제 블로그 타이틀도 삶은 왜 화학물질과의 소통이다. 삶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산소, 물 다 화학기호로 썼어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음식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음식은 이제 하나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탄소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물이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수화물. 그러니까 탄소, 수화물. 근데 간략하게 하려고 소자 빼면 뭐죠? 네, 탄수화물. 여러분들 탄수화물 뭐 먹고 왔어요, 저녁? 밥, 국수, 할 거 없이 다 탄수화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있어야 우리 몸이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내놓는 것은 저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얘들이 지구로 가서 식물이 크고 또 동물 통해서 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저는 이게 인생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좀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연력학 제일법칙이에요. 들어오는 열하고 나가는 열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라고 그래요. 개. 시스템. 우리 몸을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교육 할 필요도 없어요. 100원 버는데 80원 쓰면 20원 남고 100원 버는데 120원 쓰면 마이너스 20원이니까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게 나올 게 있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자기가 뭘 하고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상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리처드 파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지구 별에서 인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면 이제 딴 생물체가 왔을 때 지구의 역사를 한 줄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 화학자 같으면 그냥 주기율표 한 잔 세이브했다가 그냥 주면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의 조합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질. 한 가지 물질 가지고 물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래서 이제 원자, 원소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머리가 아플 테니까 전반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도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아까 인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인간 몸무게의 70%가 물이에요. 물은 H2O라고 써요. H가 두 개고 O가 하나로 된 분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몸무게의 70%가 물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물이요. 그러면 7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H2O라고 쓰는 것은 국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 가서 내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H2O라고 쓰면 중학교 이상 되는 사람이면 아, 저 사람 물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하여간 여기 재미난 게 여기 이제 인간 수명이 100년 살면 몇 초 살 것 같아요? 대략 초로. 하루는 86,400초. 자, 대략 계산하면 한 30억 초예요. 정확하게는 31억 5,360만 초예요. 근데 100년 산다고 가정할 때 30억 초예요. 대략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염기쌍의 염기 많이 배우셨죠? 옛날에 뭐 들어보신 적이? 그 염기쌍 수도 거의 30억 개예요. 그러니까 1초에 굉장히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궁금하긴 하지만 뭐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30억 초 사는데 30억 개의 염기쌍을 1초에 한 개씩 없애버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4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책이 하루에 몇 권 나오는 줄 아세요? 종류로? 대략 한 250권 이상 나와요. 종류로. 그리고 1년이면 한 6만 권 이상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책 발행수로 보면 10대 강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합으로. 그러니까 주기율표 118개 조합으로 하면 못 만들 물질이 없는 거예요. 저기 다 진짜 부처님 손바닥인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라고 쓰면 이걸 분해하면 이응, 어, 미음, 미음, 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조합을 달리 해보세요. 뭐마? 먹마? 무슨 뜻인지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8번째 있는 산소하고 수소, 첫 번째 있는 수소,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그거에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된 게 물이에요. 여기 뭐 다른 예도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쓰면 아빠인데 뒤집어 쓰면 오빠 뭐 의미가 전혀 다르듯이 화학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 때는 걔들 특성대로 딱 맞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자, 이런 단어 요새 많이 쓰죠? 너 이거 쓰냐? 태영이? 안 써? 크크크 이런 거 안 해? 여기 흐흐흐 뭐 이렇게 쓰잖아요? 자연에서는 옛날서부터 예를 들어서 C를 하나 집어서 생각하면 C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3차원 배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흑연이에요. 그러니까 연필이에요. 연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결합하는 것을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연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조 다이아몬드 공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면 중학교 한 1학년쯤 때부터는 이제 눈이 동그래져서 내 연필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금속 같은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금.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AU라고 쓰는데 골드. 금도 금 사방으로 다 연결돼서 금 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되면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이것도 깨졌구나 조금. 근데 주기율표 저 고등학교 때 화학 싫어했어요. 첫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20번까지 외워와 그러는데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외우는 거 싫어하는 애가 당연히 버티고 가서 맞았죠. 근데 외우는 방법이 그냥 좀 쉽게 알려줬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한 여기 이제 이건 영어도 막 섞어서 했는데 헨리 사장님이 바베큐 코너인데 베비큐 코너라고 그랬어요. 큐는 원석이 없으니까 베비큐 코너에 오픈하는 날 여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픈하는 날 소마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씨인데 바베큐 하면 뭐가 필요해요? 소금 필요하잖아요. 염. 그래서 인왕염이라는 특별한 소금을 배달하는 것을 알까? 그러니까 바베큐 코너하고 소마을 씨만 기억하면 20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외우는 게 맞는데 이런 것도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 있을까?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21%인데 대략 20%야. 이게 하나에 20%씩이면 산소 20%, 나머지는 질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해봐야 손톱도 안 돼.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산소 몇 %지? 그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르쳐 주시지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영어로 만들었는데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 하신 분들은. 자, 여기 화학이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어요.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 틀렸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얼마나 쉬운지 내가 나중에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외가 많다. 근데 예외 없는 법칙 없잖아요. 그렇죠? 예외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숙제가 많다. 당연히 많죠. 그 다음에 유효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험이 힘들다. 실험하는 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실험하는 게 몸으로 때우는 게 낫지 머리로 안 돌아가는데 실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실험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기까지는 도제 훈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다. 그래서 화학이 어려우면 화학이 없다면 자, 산소, 물, 음식, 화학이 없으면 당신들이나 나나 다 죽은 목숨이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먹거리 보면 이 광수생각에 이제 이 만화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수생각 만화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런 만화도 그렸더라고요. 근데 여기 첨가제, 방부제, 살충제, 뭐 또 음식, 채소, 고기 이거 다 뭐예요? 화학 물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유통 과정에 값을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0잔. 오케이. 커피에 발암물질이 한 20개 정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커피 마신 사람 발암물질 먹었고 토스트 탄 거 먹은 사람 발암물질 먹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아마 커피를 인간이 만들어서 내놨다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연산이라고 그냥 먹어. 근데 또 재미난 게 뭐 선전할 때, 상품 선전할 때 여기는 화학물질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무식해도 뻔뻔하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지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화학물질이고 거기에 첨가제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너무 무식한 거죠. 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독이에요. 사람
물 얼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몰래, 예? 몇 리터 마시면 죽을 것 같아? 20리터씩이나 먹어? 이게 그 LD50 값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을 먹였는데 그 중에 반은 죽을 수 있다는 양이 6리터예요. 6리터면 얼마예요? 여기 페트병 2리터짜리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물도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 실제로 이 사람 이름도 스트레인지야, 라스네임이.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닌텐도 게임기 준다 그러니까 가서 방송국에 가서 게임하다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물 중독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주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듐, 나트륨, 그 다음에 포타슘, 칼륨,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 몸의 전깃줄이 다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독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라셀수스라는 분이 이제 그 의학자이자 뭐 저긴데 이 사람이 모든 물질은 독이다 그랬어요. 독이고 그 중에 뭐가 결정하냐면 양이 결정하는. 제가 여러분들 근데 매일 먹어도 괜찮잖아요. 커피 마셔서 암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물론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커피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편두통 있는 사람 있으세요? 커피 마셔요? 네. 사실은 제가 커피를 안 마시다가 저도 편두통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갔을 때 약을 딱 사서 저는 이제 뭐든지 상품을 사면 그 뒤에 성분 보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딱 보는데 카페인이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약을 먹는 대신에 커피를 한 잔씩 마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편두통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거 왜 안 넘어? 자, 자연과학 분야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연과학 분야 뭐 다 이제 자연과학 분야는 사실은 자연과학 분야는 뭔가 궁금하면 이제 뭐 자료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해서 가설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것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런 게 이제 근데 다 비슷한데 화학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 물어봤죠? 화학은 다른 것과는 달리 뭔가를 만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학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만들어요,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만 봐도 아시겠죠? 원소 주기율표 아니면 분자들 막 해가지고 뭐 하나 원하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뭔지 알아내는 것을 분석이라고 그래요. 알아내고.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얘들이 그냥 합쳐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에너지 나오는 거 뭐 있죠? 여러분이잖아. 먹고서 에너지 쓰고 또 장작 불 때면 거기서 열 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에너지가 항상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니까 정신세계하고는 달리 물질의 양이 있을 거예요. 양을 부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농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화학의 전부예요. 사실. 너무 쉽죠? 네. 쉬워? 어려워? 알아들을만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써놨지만 별거 아니에요. 얘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걸 합성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이온이고 분자고 화합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또 더 만들려면 물질을 만들려면 이제 반응을 시키는데 그것을 결합이라고 그러고 반응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용어를 써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얘가 얼만큼 되느냐 종류가 뭐가 되느냐 그것만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 학생한테 딱 때렸어요.
그럼 이 학생이 나 어떻게 할겠어요? 어떻게 할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완전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내가 학생을 때렸다는 것은 여기다 에너지를 줬는데 이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허허 하고, 아니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그러면 나한테 하여튼 얼굴이 안 나무나겠죠. 그것처럼 물질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이라는 게 에너지 형태니까 빛, 열, 전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질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이 뭔지. 나는 이런 거요. 나는 이런 거요. 자기 고유의 칼라를 내놓는 거. 그것이 어떤 형태든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원자를 배운 사람은 잠깐 돌아가서 제가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 쓴 내용 중에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원자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안에 핵도 작다고 그래요. 핵이 얼마나 작으냐면 비율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서울시면 여기 조그만 성인 농구공 하나가 핵이에요. 그 원자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그 핵은 어떻게 했어요? 농구공,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다니는 거예요? 전자들의 활동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분자, 이온들, 원자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할 적에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넓은 공간을 다 전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전자들이 결합하고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자 핵은 이제 별로 핵 반응에 관련된 거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전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화학에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은 다시 얘기하면 만드는 거고, 만들기 쉽죠? 근데 만드는 게 자연 물질을 모방하기도 하고 자연에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해요. 자, 이거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껍질 성분 중에 이런 성분이 있어요. 살리실산이라고 그래요. 분자 구조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편의상 제가 강의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요거를 끝에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게 아스피린이에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약이죠. 여기 속이 쓰리니까 어떻게 좀 속 쓰린 걸 좀 완화시켜보자 해서 여기 조금 바꿨더니 그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12살 이하한테는 아스피린 먹이면 안 되는 거. 그렇죠?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여기 자일리톨. 자일리톨 어디서 나오죠? 자작나무라고 하는 거는 광고에 너무 노출돼서 그런데. 핀란드 자작나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광고 효과예요. 하여간 핀란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핀란드 자작나무 가지고 자일리톨 만든다 그러면 핀란드 자작나무만 가지고 되겠어요? 전 세계 거 다 해도 모질라요. 어디서 만드냐면 자일리톨은 이렇게 해서 또 생겼어요.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자일리톨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막 버려진 나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화학 공장에서 여기 셀룰로스라고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해서 잘라가지고 막 해보니까 이런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를 화학적으로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데 환원시키면 자일리톨이 돼요. 그러니까 자일리톨이 나무 쓰레기에서 갖고 오니까 엄청 싸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뭘 물어보시면 잘 모르면 그거 화학 공장에서 나와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싼 거 정말 싸요. 근데 자일리톨 우리 껌 씹을 때도 껌에도 있지만 이제 다이어트에 좋죠. 자일리톨은 이게 입 안에 있는 그 뮤탄스균이라는 개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치 예방 효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치 예방 효과 있다고 자일리톨 계속 먹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일리톨도 화학 저기에서 나오고 여기 자일리톨 쓰는 것도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름에 쿨 티셔츠
만들어 입잖아요. 그 사서 입죠. 근데 쿨 티셔츠에도 자일리톨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저 자일리톨이 녹을 적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요. 그 열을 흡수하니까 티셔츠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닿으면 시원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화학이 곳곳에 있는데 나는 화학 싫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 이것도 좀 이렇게 됐나요? 하여튼 나이 드시면 이제 다 혈액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드시죠. 이 사람이 일본 분인데, 일본 학자인데, 제일 처음에 여기 오렌지 껍질 그 파란 거 이런 거 어머니들은 보셨을 텐데, 썩은 거. 여기서 얘를 찾아냈는데 얘가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그래서 딴 것도 찾아보니까 여기 이거 얘랑 다 똑같아요. 여기 가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무슨 버섯? 느타리 버섯이에요. 느타리 버섯에 이런 좋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또 느타리 버섯이 또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했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몇 년 앞서서 하고 나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리피토라고 하는 파이저에서 파이는 약으로 지금은 매출이 좀 떨어져서 뭐 한 1조 정도인데 한때는 막 10조 이렇게 팔았어요. 이 사람 재벌이에요. 세상에 없는 플라스틱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인데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되고,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어디서 만드냐면 포도당 가지고 만들어요. 포도당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탄수화물, 쌀 이런 데서 거기 거쳐서 얘 만들면 얘를 하니까 굉장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예요. 강철보다 더 강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요. 이게 다 화학이니까 가능한 거죠. 화학을 하니까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다 쓰시죠?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밤에 가서 다 화학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화학 반응하는지도 몰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휴대폰이 있죠? 그 안에 배터리 연결하면 이쪽으로 리튬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요. 자발적으로 가. 마치 산에서 돌이 굴러내려오듯이 자발적으로 가. 연결만 하면 리튬이 이쪽으로 가. 그럼 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쓰려면 얘를 밤에 이쪽으로 다 옮겨 놓죠. 그러니까 충전하는 게 여기 리튬 여기 있는 거를 다 이쪽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화학 반응하면서 나는 화학이 싫어, 화학하기 싫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재료 만드는 분들이 2019년 노벨상 받았고, 이분은 100세 넘어서 99세에 노벨상 받으셨죠.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 안 주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휴대전화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탄소로 만든 것들이에요. 탄소로 만든 것들인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톤 트럭 싣고 가면 약 4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돈으로. 금요? 516억밖에 안 돼요. 탄소를 이렇게 만들으니까 이런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OLED 뭐 TV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 한 트럭 지나가면 수천억 싣고 가는 거예요. 재료값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책에서도 강조하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화학 강국이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3만 불, 4만 불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지. 이거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진국가, 앞으로 발전할 국가 따지면 독일, 일본, 뭐 이태리, 프랑스 다 화학 실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학이 실력이 너무 없어서,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후손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백질, 여러분이 나나 또 단백질 덩어리들이에요. 단백질인데 그거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20개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그런 이제 프로테오믹스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시장이 지금도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도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개 아미노산인데 10종류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얘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하니까 그 조합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를 따져보니까 이 정도 돼요. 이게 얼마죠? 10에 12승이 좋으니까 약 10조 개예요. 10조 개의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모든 약들, 뭐 우리 몸에 좋은 뭐 여러분들이 막 선전에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 학생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 분야가 뜰 거니까 화학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라. 의사들도 의학 공부 이거 청진기 돼서 돈 절대 못 벌어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선진국들은 다 의학연구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약 하나 개발되면 수십조, 수백조 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병원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헛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헛것만. 여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기 그 코로나 때 이거 만든 사람들 있죠.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얘들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이 어디 우리 몸에 가서 딱 붙을 수 있는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무력화시키던가 아니면 얘에다 뚜껑을 씌워가지고 결합을 못하게 하든 이게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속에서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도 다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 한 대여섯 개씩 짧은 단백질들이 서로 야 외부에서 병원군이 침입했어. 이거 자기들 세포끼리 전달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나 혹시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저 분야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분석, 뭔가 알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 어디에다 자극을 주면 응답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노란 붓, 여기 LED 등 나오죠. LED. 그 LED 등 안에도 화학물질 들어서 고유한 물질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기 LED 등에 이거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블루. 이거 만든 사람은 일본 연구소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돈을 뭐 200만 원인가 뭐 그 연구 개발금을 훌륭한 일을 했다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와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200억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모셔갔어. 갔더니 그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딴 길로 갔는데 자극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서 제가 실험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가스라이트 이제 요리할 적에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노란빛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딴 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소듐이라고 하는 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받으면 나 노란색이요 하고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파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나 노란색이요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와 저거 보고 우리가 아, 저 안에 소듐 들어있을 거야. 여기 이런 거 등 보시죠. 그 안에 소듐 기체가 좀 들어있어요. 쟤들은 전기 에너지로 땅 때려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듐이 나 소듐이 하고 내놓는 게 노란색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된장국 끓이다가 넘쳤는데 약간 노란빛으로 나오는 건 아 저기 소금이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따른 것들은 또 다른 분석 방법으로 또 양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소금물 염소 소독해서 나오면 저 안에 CL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AgNO3라고 하는 Ag 플러스라고 하는 거 하면 흰색 침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극을 줘서 걔들이 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쌩어 교수님인데,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평생 레고 놀이 하다가 노벨 화학상 2번 타신 분인데, 내가 레고 놀이라고 편협해서 그런데, 인슐린도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순서가 이렇게 21개하고 30개, 총 51개가 이렇게 결합된 게 인슐린이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어디서 만들겠어요? 다 모르면 다 화학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학공장에서 인슐린 만들어서 당뇨병 환자한테 주사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처음에 알아내서 노벨상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D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게놈 프로젝트 하다가 이거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도 이게 딱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있고 얘가 없어요. 근데 얘 DNA 이런 것들이 연결될 적에 요로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잘라진 거를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거기 가서 딱 멈춰. 그러니까 그걸 딱 분리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끊어진 건지 알 수 있고, 그걸 쫙 순서대로 그냥 번호만 적기만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은 거예요. 2번째 노벨상. 자, 그러니까 분석을 했잖아요. 합성도 하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이 얼마인지, 물질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몰이라고 그래요, 몰. MOL이란데 약어로, 기호로 몰이라고 써요, MOL. 몰, 영어 다른 뜻 혹시 아세요? 두더지. 영어 잘하는구나. 또 뭐 있지? 간첩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자, 하여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램, 밀리그램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데, 화학물질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국제 표준이에요. 여기 칸델라, 기타 등등 국제 표준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을 정할 적에, 화학물질을 양을 말할 적에는 뭘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세한 거는 또 넘어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굉장히 큰 수가 있어요. 10의 23승계. 10의 공이 뒤에 2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냐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구가 있는 소우주에 별이 한 1000억 개 있어요. 그러면 1000억 개면 10의 11승계예요. 10의 11승계. 그런 우주가 전 우주에 또 1000억 개 있어. 그러면 10의 22승밖에 안 돼. 그래서 10의 23승을 다루는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은 큰 수를 다루니까 자부심을 가져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강요를 해요. 강요를 했어요. 쌀 한 톨 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몇 그램이죠? 다이아몬드도 그램으로 팔죠? 몇 미리그램일 것 같아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200mg이에요. 1캐럿이. 자,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궁금해서 또 쌀도 재봤어요. 한 톨 가지고 잘 안 되니까 10톨씩 재면 나와요. 그러니까 실험실 저울로 한 200mg 되니까 하나가 20mg이에요. 그러면 20kg 쌀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g 있으니까 이걸 g으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2란 거예요. 네모는. 여기 킬로그램하고 여기 킬로그램 분모 분자니까 없어지면 여기 g만 나오죠. 또 이 g을 미리그램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 그러면 20kg은 여기 보면 2000만 미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 2000만 미리그램에 한 개가 20mg. 이게 다 1일 값이에요. 분모 분자를 바꿔도 1이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1이야. 그러니까 이거 곱하니까 여기 100만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한 개면 1ppm이에요.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ppm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동생한테 20kg 쌀 몇 개 들어있는지 문제 내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 화장지? 포장지, 어디 포장지? 그렇지. 물 포장지. 눈이 좋다. 여기 보면 미리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건 액체 속에 이런 이온들이 몇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틀렸어요. 여기 칼슘도 칼슘 이온이 돼야 돼요. 여기도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게 ppm 단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액체, 지금 여기 100만 개 중에 한 개가 1pp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리터 중에 1mg 들어있으면 1p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들이 1ppm, 여기 칼슘이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는데 애비약물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수부터는 레이블 좀 자꾸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서너 배 높아요. 칼슘이 많은 양에. 그러니까 곳곳에 화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하나도 어렵죠? 안 어렵죠? 그냥 곱하기 1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을 분모에다 놓고, 이거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대로 하면 1kg, 1000mg을 뒤집어서도 곱하기 2한 거니까. 18K 결혼 반지에 금이 몇 퍼센트 들어있어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 응? 5, 60%? 대충 떼었어?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24K가 100%예요. 그러니까 18K면 75%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 몇 년 전에 결혼할 적에 18K 금반지를 맞췄어요. 다른 거 하나도 이제 가난한 유학생 돌아와서 결혼 막 하니까 200mg짜리 아니 20mg 다이아몬드 못 사주니까 18K 반지를 맞춰가지고 가서 찾아가지고 제가 몰래 공인검증기관에다 갖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왔겠어요? 7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금은방에 가서 당신들 말이야, 이게 순수한 결혼하는 건데 이거 속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다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 공인기관 가서 75% 검증된 거 갖고 와라. 그래서 다시 맞춰서 밴드를 했어요. 근데 도둑놈이 집어가서 소용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예. 책에 그런 에피소드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책 내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게, 혹시 이제 여성분들이 저걸 보고 나서 다 금은방으로 몰려가서 이거 14K 몇 %인지 정말 맞는지 확인하러 왔다 그러면 금은방한테 내가 혼나지 않을까. 자, 소주도 많죠. 소주 20% 소주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알코올이 얼마 됐는지 우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한 거는 다 곱하기 2란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소주 이런 거 사오라고 그럴 적에 우리 어릴 적에는 2홉들이 소주 한 병 사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4홉들이 소주. 홉이 180ml. 여기 곱하기 2하면 뭐죠? 360ml.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2홉들이 소주인 거예요. 지금은 아마 어린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360ml가 이런 데서 나왔고, 여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18,000ml, 18kg. 이 물로 채우면 18kg인데 그게 물의 분자량이 18g이에요. 그러면 18,000을 1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빨리 계산하면 1000. 그렇죠. 1000몰이에요. 1000몰. 물 1000몰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어디서, 이제 이 자료는 정확하게 이 자료는 각색을 한 건데 18점 뭐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제가 머리가 쭉 빗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 당시에 왜 어떻게 이 물 부피 1000몰을
단위로 해서 말을 정했을까? 이제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직 저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미난 자료예요. 소주 농도, 여기 이제 농도 계산할 적에 우리 이제 음주운전 기준 0.08%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100ml에 들어있는 0.08g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0.08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 100ml당 0.08g. 단위가 다른 거예요. 알코올은 술은 먹었는데 부피가 아니라 g으로 다는 거예요. 질량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0.5잔 정도.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알코올 분해 효소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몇 잔 마셔도 끄떡도 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583쪽에 뭘 딴 생각하다 계산했는지 틀리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2세 낼 적에는 고칠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기준도 사실은 여기 데시리터라는 것은 100ml라는 얘기예요. 데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80mg. 이런 단위들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들 이게 TG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합검사하면 TG 써 있는 거 봤어요? 트라이그리셀라이드라고 해서 중성지방 기준치예요. 150도 얘도 중성지방이 단위를 저렇게 써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 기억하세요? 몇인지?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됐으니까 괜찮으실 텐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240인가 그렇죠? 240 단위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예요. 그러니까 저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우리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의사가 괜찮대. 의사가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거든요.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섞여 있으면 자극을 줘도 똑같이 반응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럼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렇게 쫙 나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터미널 가면 거기 지하상가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 여성분들이 쭉 들어가더라도 한쪽 끝에서 나올 적에는 나오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개성에 따라서 이 상점 많이 들렸다 저 상점 벌렸다라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고 그냥 볼 거 없어 하고서 딱 나오는 사람은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어디서도 분리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디카페인 커피에서 카페인만 쏙 빼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하는 거예요. 그 카페인 빼는 거 어디다 팔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약회사에다 두통약에 팔고 카페인 음료에다 팔고 다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분석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공정에서도 많이 써요. 약을 만들어 놓으면 재미난 게 이제 거울상 분자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데 이렇게 거울상이에요. 분자 모습이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 안 하게 제일 처음부터 얘만 만들면 좋은데 얘도 같이 섞여 나와. 그러면 이걸 분리를 해야 되죠. 약으로 팔려면. 제일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탈리도마이드라고 그래서 1960년대 유럽에서 그거 먹고서 임신 한 사람이 먹어가지고 단지증 환자가 한 10,000명 이상 태어났어요. 팔다리가 없는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걸 R폼이고 S폼이라고 그러면 R폼은 정확하게 되는데 S폼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보니까 또 S폼도 약으로 쓰여요. 애들 그 뭐죠? 그 백혈병. 백혈병이 약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몰라요. 이거 이제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각종 전자기기 나온 것들 거기에서 금만 쏙 빼내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금이 딱 끼게끔 그래서 금만 쏙쏙 빼내게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요새 맨날 필요하다고 떠들고 나오죠. 리튬만 아주 굉장히 잘 뽑아낼 수 있는 저런 화합물질 만들면 또 바다에서 리튬 그냥 휘 걸르면 리튬만 뽑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화합물들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상업화해서 얼마든지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자원 부족해도 이런 머리 굴리고 이런 거 잘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너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종류가 많죠. 근데 그 시작은 사실은 여기 햇빛이 얘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지나가다가 이제 매일 식물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정말 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도 결국은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되죠. 그렇죠? 여기 전기로 전지 충전해서 휴대전화 쓰고 뭐 안 쓰는 데가 없죠. 다 케미칼 에너지들이에요. 수소자동차 보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장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현재 전기 분해라고 그러는데 이거 물을 분해하는 거.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 하는 것이 겨우 4%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원유, 석유, 석탄 이런 데서 정제해서 나온 거 가지고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미 다 비용을 다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근데 나중에 사실은 이거를 전기 안 쓰고 태양빛 가지고 수소를 해가지고 수소를 얻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아마 에너지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아는 사람끼리는 인간들이 하도 욕심이 많아서 에너지 욕심이 많아서 몇백 년 내에 한번 리셋돼 가지고 아담과 이브만 남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냥 농담 삼아서 그래요. 자, 제가 그 작년쯤에 이제 저는 궁금하면 뭐든지 또 계산해 봐요. 그래서 호흡하는데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나 쓸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 많이 가르쳐요. 이게 압력에다가 부피 변하면 그게 또 에너지예요. 단위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압력 1기압에 들숨 날숨 하면 대개 한 500ml 돼요. 0.5L. 그러니까 단위 변환하고 쫙 계산해 보니까 여기 계산값이 어디 있죠? 여기가 지금 이 정도 돼요. 하루에 호흡으로 쓰는 에너지가 340 정도 돼요. 우리가 성인이 한 2,500kcal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이 정도 되고 2,500kcal를 또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이 정도 필요한데 그럼 그 전기세로 계산하면 에너지니까 킬로와트아워로 해서 전기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290원밖에 안 들어요. 한 달에 봐야 8,700원도 안 드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것도 많이 먹고서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열량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에너지 단위들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 여러 가지 재미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할 적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애들 보고 얘들아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뜨거운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왜 비싸냐 그랬더니 애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하고 샷이 추가돼서 그래요. 나는 원했던 게 뭐냐면 자 물을 끓이면 2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도씨에서 0도씨까지 낮추고 또 0도씨에서 물을 얼음으로 바꾸고 이럴 때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더니 엉뚱한 샷 추가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얼마든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계산한 건데, 뭐, 계산 과정은 저를 믿고 맞다고 생각하시고, 알루미늄 생산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대개 알루미늄 공장은 발전소 옆에다 져요. 유효 전력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1kg 알루미늄 만드는데 뭐 이제 기준값은 다르니까 이 값은 달라지겠지만 상대적인 것만 비교하세요. 한 1,200원 정도 들어요. 근데 알루미늄 캔들 잘 모아가지고 1kg을 저렇게 녹여가지고 쓰는 에너지는 16원밖에 안 들어요. 1,200원 대 20원이면 당연히 모으야죠. 돈도 사실은 이거 다 돈이에요. 재료들. 그래서 여러분들 페트병 요새는 다 분리하잖아요. 페트병 5개 가지면 우리 티셔츠 하나 만들어요. 그거 재활용하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환경부 자꾸 욕을 하는데 환경부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뭐 어디다가 분리해라 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제품 만들 적에 1번, 2번, 3번, 4번 번호만 써놓으라 이거예요. 어디다가. 그러면 주부들이 버릴 적에 몰라도 1번은 1번 통에다 버리고 2번 통에다 버리고 그러면 자연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트병 안에도 종류가 3가지 플라스틱이에요. 그 뚜껑은 달라요 또. 그리고 그 레이블 붙인 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분리해서 모아놓으면 재산이거든요.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근데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재활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가 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미난 것 중에 한 꼭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마 논문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신전자초방이라고 하는 1698년도에 나온 우리나라 책이에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도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서 봤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한문도 써 있고 옛날로 막 써 있어. 근데 이 책을 찾아본 이유가 어떤 박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자리에 들으니까 조선시대 화양역에 뭐죠? 이렇게 막 다연장포, 신기전, 고마워요. 신기전을 설명하는데 이 책을 얘기하는데 그 양반은 화학자가 아니니까 화학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장인들이 있어요. 화약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 흙을 모아다가 양잿물에다 끓였다가 그래서 화약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화학 내용은 하나도 없고. 딱 보니까 저거 화학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미난 거야. 이렇게 생긴 것들이 비료인데 얘들은 어디에 있냐면 옛날 비료 어디서 쓰죠? 두엄. 그렇죠? 썩은 흙. 이런 거 모으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양잿물, KOH라고 그래요. 우리 화학 용어로. 그걸 섞어서 끓이면 얘들이 다 녹아요. 그러면 녹았다가 쫙 식히면 얘들이 요런 형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여기 보면 이걸 용해도라고 그러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급격히 안 녹아요. 그러니까 끓일 적에는 다 용액으로 있다가 식히면 제일 안 녹는 것부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얘가 쌓이는 거예요. 얘가 화약의 75%가 쟤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제 거기 뭐 염초라고 우리말로 염초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끓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저걸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고서 나중에 이제 논문 써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비료예요, 비료. 질소 비료. 몇 년 전인가 그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 났죠. 빵 터져가지고 다 날아갔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탄탄탄 들어간 나라에서는 비료 함부로 못 써요. 저거 사가지고 조금 가공하면 뭐 되는 거예요? 폭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연력학 법칙 굉장히 얘기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머리 이렇게 빗고 나면 1분도 안 돼서 다 자연스럽게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원자들이 다 모여있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연력학 재산법칙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네른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연력학 재산법칙을 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보고서 딱 얘기를 했어요. 천재죠. 이 사람은 하여튼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누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아, 절대온도 0도에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겠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연력학 재산법칙을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걸 딱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랬더니 가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이거 내가 만든 자료인데 막 이제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동료 교수들이 야 너는 그거 보고서 그런 얘기도 못했냐고 오히려 비난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노벨상을 받은 미국 최초의 시오도르 리차드 그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법칙들도 배워요. 근데 이런 거 법칙할 때가 막 굉장히 계산하고 뭐 수식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연력학의 모든 법칙들을 쓰는 수식들을 어떻게 외우면 안 잊어버리는지 그거 다 책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면 연력학에 나오는 수식들은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 도표로부터.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마디로 화학자는 물질 스토커예요. 탐정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가 뭐가 하나 꽂히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벨상 1회 받은 사람이고 이분은 DNA 그 결정구조 그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저기하고 이분은 아까 노벨상 2번 받은 사람 이분도 지금 살아계신데 노벨상 2번 받은 화학으로. 이 사람 재밌어요. 이름이 샤프리스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딱 받았다고 그랬죠. 카톡에다가 화학은 역시 좀 멍청해야지 받나 보다. 샤프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이 케쿨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잘 아는 화학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게 벤젠 고리 구조가 뭐 어떻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제일 처음에 건축공학 하려고 대학 갔어요. 근데 이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기화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그래서 6개월 만에 전공을 화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우페에도 나오는 거예요. 독일 우페. 근데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게 화학자들 잘 모르는데 이 사람 제자 3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1회 노벨상, 2회 노벨상, 5회 노벨상을 이 사람 제자가 받았어요. 이분도 아마 그때까지 살아계셨으면 받았겠죠. 근데 하여튼 노벨상은 돌아가시면 못 받아요. 현재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1억 7천만 개고 아까 핵산,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여기 보면 매년 한 2,000개 정도의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계속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산이 됐던 인공이 됐던 다 화학물질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뭐냐? 그러면 나 물이야. 그럼 70% 맞은 거예요. 물도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물질하고 관련된 거는 다 화학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하는 사람들 보면 반도체 나는 대학 갈 적에 반도체학과 가는 애들이 좀 제일 안 됐어요. 점수가 높고 안 되고를 떠나서 들어갈 때부터 나는 반도체하고 평생 살아야 돼. 자기 인생을 대학교 지금 막 꿈이 부풀어 있는 애들한테 딱 정해져서 간다. 자기 삼성전자 갔다가 잘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지금 의대 열풍 엄청나죠? 저는 부모님이 의대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내가
근데 나는 거부한 이유가 아버지 나는 환자들이 와서 그 찡그린 얼굴로 하루 종일 불평하는 것을 불편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안 가길 잘했어. 나 같은 심성 가지고 수술 잘못해가지고 하면 괴로워가지고 못 살았을 것 같아. 자살했을 것 같아. 네. 심장 수술하다가 만약에 뭐 자기가 환자를 잘못 돌봐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오히려 일찍.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면 의사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몇 년 전 자료인데 62세예요. 교수 평균 수명이 74세예요. 교수가 10년 더 살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카이스트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카이스트 교수가 선생님 우리는 72세예요. 그래서 아 당신들이 스트레스를 우리보다 2년 더 받는구나. 그래서 화학이 중심과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재료 관련된 거면은 다 화학이에요. 돛 닦는 스님들을 빼놓고는. 그런데 사실은 뭐 세로토닌이니 옥시토신이니 이런 거 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현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엔 정신분열증. 그게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그래요. 도파민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데 그러면 파킨슨병은 또 도파민이 안 나와서 돼요.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강연 가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얘들아, 한쪽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죽겠고 한쪽은 도파민이 너무 모자라서 죽겠고 그러면 양쪽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면 이쪽 거 낮춰주는 거 이쪽 거 올려주는 거를 한번 연구하면 화학과를 가든 의대를 가든 생물과를 가든 뭔가 큰 거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아, 과학고등학교 애들, 과학 중점고 애들은 알아차리고 막 지들끼리 또 찾아봐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런 거 알아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데 부모들이 너무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자체가 케미스트예요. 매일 케미스트리를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크림 사러 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강남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한 8시간 화학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또 다 문과 출신이야. 그래서 첫 시간 강의할 적에 선크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더니 바로 가서 사면서 교수님 저 안 속고 샀습니다. 그 선크림 15나 50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알면 우리가 속지 않고 그냥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조그만 공부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반지, 돌 반지 다 그거 주로 기본 베이스는 알루미늄 옥사이드예요.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불순물이 크롬 들어가 있으면 루비 반지가 되고 뭐 그러니까 사실 그 돌같이 알면 돼요. 최영장구처럼 돌같이 알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런 데서 떠나면 굉장히 자연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료를 내가 안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이 나뭇잎을 스토마 기공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은 다 알 텐데 그 기공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공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보면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거기서 뿜어내오는 물의 양을 계산해 보면 제가 놀랐어요. 자료를 보고. 그 미국 5대5 물의 한 3배 정도 돼요. 근데 미국 5대5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냐면 그걸 다 퍼서 미국에 다 깔면 한 3m 정도 돼요. 그 정도 많은 물에 3배 되는 거를 식물들이 뿜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 가습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상을 하고 화학을 알고 조금 이해를 하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식물들한테 매일 절하고 다니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먹을 것 주지, 자연산 가습기지. 여러분들 물 없으면 어떻게 되죠? 화성 같은데, 달 같은데 하루에 변화 온도가 140도 이래요. 햇빛 들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을 좀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연을 수십 차례 다니고 이제 지금 아마 한 200차례가 넘었을 거예요. 이게 꽤 오랜 기간 다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서부터 이제 대학생 4학년까지 다녔는데 제가 아는 얘가 한 2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너무 똘똘하고 이쁜 거예요. 강의 듣는데. 질문도 잘하고. 그래서 너 앞으로 내가 내 이메일 주소 알려줄 테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면 무조건 나한테 이메일 해. 그랬더니 그 사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길래 너 이거 한번 읽어보고 독후감정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봐. 그랬더니 제일 처음 답변은 중학교 3학년이 뭘 쓰겠어요 했는데 이걸 써갖고 왔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이 그래서 얘는 영재다.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강연 갈 고등학생들은 다 죽었어. 이거 다 보여주고 중학교 3학년이 이 정도 이해하는데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야 하고 이제 혼낼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여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이게 제 사인이에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여인형이라 YIH고 여기 눈이 여인형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별로 없어. 3개만 그렸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뭔가 좀 자꾸 만들어 봐라. 창의적이라는 게 뭘 특별히 뛰어난 게 아니라 남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